기시다 총리는 절대로 리스크를 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입국 사정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계속 돌다리를 통통통통 하고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삶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중에서 특히 이제 바뀐 걸 꼽자면은 흔히 말하는 이동에 대한 제한입니다. 예, 그리고 각 나라마다 흔히 말하는 문을 닫고 예, 방역, 검역을 실시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뭐 해외여행부터 이래가지고 유학 가는 분들, 그 다음에 출장 가는 분들의 뭐 발목이 잡혔다고 해야 되나?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고 이제 일본 정보 방송이다 보니까 박간이한테 일본에는 언제쯤 자유롭게 갈 수 있나요? 내가 뭐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유학을 가야 되는데, 관광을 가야 되는데부터 이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질문을 많이 오시는데, 저희도 이제 뭐 방송 준비할 때 일본 정부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제 문이 열릴 것 같아요는 얘기를 잘 못 드립니다. 예, 왜냐면 일본 내에서 이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큰 뉴스는 안 들어와요, 사실은. 현재 일본이 문을 열고 있는 거는 흔히 말하는 유학생, 일본에 유학 오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이제 일하러 오는 비즈니스맨 분들, 따로 이제 둘 다 비자를 받아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도 문을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도 정말 드디어죠. 그렇죠. 유학생분들 못 들어가요 어떻게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계속 놔두고 그래서 뭐 목소리 내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뭔가 좀 해야 되네 해서 드디어 했다 그런 그렇죠. 느낌이잖아. 해외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 아직까지도 쇄국적이다. 예, 아직까지도 문을 닫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나고 나서는 바뀔 것 같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이 어떤 식으로 자국 내에 문을 열려고 흔히 말하는 단계적으로 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들어보시고 그러면 대충 일본은 아마 이때쯤 되면은 나라의 문을 열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일본의 수상이 많이 바뀌었죠. 아베 전 총리,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겠지만 스가 전 총리, 스가짱, 그리고 현재 이 기시다 총리. 이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에서 있잖아요. 이런 정책 있잖아요. 뭐 해외 입국부터 이래가지고 나라와의 해외에 싸는 데서 조금 이 사람이 평가가 안 좋아요. 뭐 이 비교하자면 아베 전 총리랑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아베 전 총리는 사람이 뭐 좋든 싫든 나쁘든 뭐든 그 사람은 하면 그냥 해요. 막 얘기하면 이거 합니다 이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이 기시다 짱은 좀 뭔가 특색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걸 좀 많이 이제 기시다 선생님의 이제 어록이라 해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 트위터에도 많이 화제가 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번역을 제가 따로 이게 복사를 해가지고 파파고입니다. 기시다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확인한다.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실수 없이 임하겠습니다.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경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 모든 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기시다 선생님의 어록이거든요. 곤토의 기시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기시다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를 말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그럼 여러분 기시다 선생님이 지지율이 낮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시다는 지지율이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편이에요. 현재도 50% 이상의 내각 지지율을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기시다 총리는 왜 지지율이 높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도 하지 않고 플러스가 될 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기시다 총리의 흔히 말하는 색깔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된 것도 흔히 말하는 일본의 고노타로 씨가 원래 있잖아요. 와 이제 된다 이런 말 했는데 좀 이제 고노타로의 그 튀는 성격 때문에 자민당 당내에서 이제 팽 당하고 고노타로 이름 TV도 안 나옵니다. 기시다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기시다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 아저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가보내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물어봤을 때 기시다 총리를 지지합니까? 싫어합니까?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냥 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시다 총리인데 이 말투로 뭘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총대를 메워가지고 이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겠지만은 나 기시다 이렇게 밀어붙이겠습니다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들죠. 기시다 총리는 절대로 리스크를 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나라고 하는 정치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이런 입국 사정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네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미즈기야 타이사크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입니다. 상용 취업 등의 목적을 단기간의 체제자 또는 장기간의 체제자들은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관광은 문을 닫아놨다라고 써놓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유학생들 아니면 뭐 일본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3월 14일까지 하루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이 총 5,000명입니다. 이것도 늘어났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3월 14일 이후부터 7,000명으로 늘린 거예요.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10,000명으로 올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관광은 집어치더라도 유학생이랑 비즈니스맨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해두는 겁니다. 이것도 일본에 좀 많이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견제기도 그렇고 그리고 유학생들 오세요라고 문 열었어요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 오고 싶은 분들 그 종합 인수를 보면 그렇죠. 하루에 5,000명 그런 거면 있잖아 입학하기 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5월달까지 그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저희는 관광 말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문을 닫아놓은 상태가 현재 일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을 때 아니 오상 그래도 일본 언젠가 문을 열 것 같은데 언제쯤 열 것 같아요? 비자를 없이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이제 이게 이 정도 선이 될 것 같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일본의 상원의원, 국회 상원의원 선거인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전에는 2019년 7월 달에 있었거든요. 이게 큰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의원 선거, 공시일은 6월 22일, 모기 씨가 발언 이래가지고 올해 일본의 참의원 선거의 투개표가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 이전까지는 아마도 관광 비자는 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위원 자체도 안 되죠. 많이 후화할 수는 없지 않을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도 관광업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관광 입국 이래가지고 해외에서 관광객 막 받아들이고 막 그랬잖아요. 아베짱 열심히 했었잖아. 그렇죠. 일본에서 이 코로나를 얘기할 때 이걸 먼저 사람들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사이트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달인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일 첫 번째 사람 30대 남성 가나가와 현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요코하마네요. 1월 3일부터 발열이 있었어. 1월 6일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의료기관에 진찰을 했는데 코로나네.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입국한 사람이 일본에서 코로나를 들고 왔네. 그리고 하나 더 나오죠. 한국어로 보면 지난 2020년 3월 4일 크루즈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이게 일본에서도 코로나 초창기 때 엄청나게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둘러 온 저 배가 일본에 코로나를 들고 왔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선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또 양성자가 나와서 코로나가 퍼져나갔네? 라는 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느끼는 코로나의 이미지입니다. 코로나는 자국 내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을 건데 괜히 문을 열어가지고 해외에서 코로나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고생이네가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 코로나가 진행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감염자람 사망자 수의 추이인데 여러분 일본에서 감염자 수도 막 나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다음 겁니다. 사망자 숫자입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가 압도적입니다. 고령자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걸리면은 흔히 말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일본도 이런 그렇죠. 통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 일본은 특히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고령자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 3,461만 명. 총 인구의 27.3%가 일본은 고령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많이 갖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인구수가 많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표하는. 그렇죠. 일본의 국정선거에 있어서 이 투표율의 추이인데 일본의 40대 투표율 55%, 50대 62%, 60대 투표율 71%, 70대 이상 62%.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세대 36%, 47% 투표율에 비하면은 60대, 그다음에 70대 분들 투표를 많이 가시죠. 그렇죠. 일본은 고령자들이 많은 나라고 이 사람들이 투표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코로나에 걸리면 이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렇죠. 해외에서 들어온 거야. 그런데
자, 지금부터 해외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코끼리 밥솥을 마음대로 사갈 수 있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아저씨 어떻게 될까? 아무리 기시다짱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관광 비자라는 게 일본도 거론조차 안 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의 정치 기반인 고연령층 분들이 코로나는 해외에서 오는 나쁜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우선 아까 유학생들이랑 비즈니스맨들은 열었잖아요. 걔들은 왜 열었어요? 여러분 그거 일본에서 반년 정도 밑밥을 깔았거든요. 일본 TV에서 I love Japan, 재팬에서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일본 문화 너무 배우고 싶어요. 이런 있잖아요. 그런 거. 일본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영상을 막 틀면서 있잖아. 유학생들은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말을 친 거예요. I love Japan. I love Japan 이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사랑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들 할머니들 이제 불쌍하다. 저 정도는 들어오라고 해야지. 그렇게 일본을 사랑해? 그렇게 일본 좋다는데 아니 그 친구들은 들어오라고 해야지. 자, 유학생 돼. 그리고 또 이제 비즈니스맨은 뭐 경제계가 압박이 들어가는 거야. 먹고 살아야지. 유학생과 비즈니스맨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은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거론도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어르신들한테 관광하면은 다른 서양 사람들보다 코끼리 밥솥 두고 돌아다니는 중국 사람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나오게 만들어두는 게 이 기시다 정권의 목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했잖아. 일본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해외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도 많았는데 그런 불만은 어떻게 케어해? 다 이 자민당도 머리가 돌리죠. 고투 여행 재개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현민 할인 확대. 짜잔. 예를 들어서 이거 도쿄 기준입니다. 더욱더 즐겨보자 도쿄예요. 이게 뭐냐면은 도쿄 사는 사람들이 도쿄에서 여행을 가면 보조금을 줄게요. 홋카이도 사람들 다른 지역 말고 홋카이도에서 여행을 다니면은 홋카이도 주민들만 돈을 줄게요. 한국으로 치면 뭐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만 여행하면 보조금 줄게요. 경기도 사람들은 경기도 안에서 여행을 가면 돈을 줄게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걸 예전에 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부활시켜가지고 한번 돌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4월 달부터. 지역 사람들끼리만 노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홋카이도 사람들이 홋카이도 내에서 여행 가면은 보조금을 주는데 이거 한두 달 정도 돌리다 보면은 지겨워요. 왜? 아니 홋카이도 나도 주민이고 도쿄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도 도쿄 주민이고 도쿄 내에서 돌아다니는데 다 가봤어. 아이고 지루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이 Go to Travel이라는 게 다가옵니다. 이거는 일본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다 보조금 주는 거예요. 일단 여행 가란 말입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수를 돌려봅시다. 그러면 돈은 누가 줘? 또 반값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해외 관광객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관광지, 동네에 그런 불만을 이걸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러 가는 사람들은 있잖아. 여기는 예전에 해외 관광객분들 많았으니까 제대로 못 봤는데 지금 그렇죠. 뭔가 여유롭게 볼 수 그렇죠. 있네. 너무 좋다. 거기다가 이게 여러분 일반 할인이 휴일보다 평일에 보조금을 더 줘요. 무슨 말이냐? 셀러리맨들은 평일에 여행 갈 수 없죠. 이래야 회사 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은퇴하신 분, 가능하면 고연령층 분들한테는 국내 여행을 하면은 돈을 더 드리는 거예요. 평일에 여행 가면은. 그러니까 이걸로 누구를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의 지식이만이고 일본의 고연령층들을 잠재울 수 있는 플랜인 겁니다. 이게 돈을 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해외 관광객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장사가 안 돼요라는 사람들도 조용해지죠.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는데 일본 사람들 오면은 뭐 좋겠지, 낫겠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기존에 해외 관광객 안 오더라도 불만이 없어요. 왜? 자기들은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전, 이 7월 10일 참여연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슬슬 이제 약을 팔겠지. 이제 지금까지는 보조금을도 좀 주고 돌렸는데 해외 관광객들한테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조금 사업을 딱 끊고 우리도 이제 해외 관광객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옛날처럼 비지트 재팬 한번 돌려봅시다. 관광 부흥 한 번 더 가봅시다. 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게 일본도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기시다짱이 결심하셨다면 그 막 엄청난 결심이지. 근데 결심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오상이 여기까지 참의원 선거까지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네요. 황금의 3년. 이게 일본의 정치 용어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의원 내각제고 의원이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의원 선거라고 말하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 해산을 하지 않는 한 4년마다 한 번 선거를 합니다. 그게 작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2021년에. 그리고 상원 선거,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그게 올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올해 여름에 있는 이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선거는 언제입니까? 2025년 선거입니다. 일본 내에서. 좀 기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은 2025년까지는 기시다장은 선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 참의원 선거 때 괜히 본인 지지층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 관광 10개 오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돈 풀어서 내수 돌립니다. 여러분 평일에 돈 드리니까 은퇴하신 우리 고연령층들 여행 가세요. 평일 가면은 상품권 빠바방! 이 훨씬 더 나을까? 뭐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이거 들으면 더욱더 있잖아. 리스크를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게 그렇죠. 아주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거 전까지는 총리 모험적인 일을 합니까? 총리 이 안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감을 가지고 검토를 거듭해서 실수 없이 의연하고 적절하게 신중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논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의 이제 입국 사정이 다른 나라랑 좀 다르게 뭐 어느 나라는 관광의 문을 연대요. 어느 나라는 뭐 입국 제한도 없대요. 하루에 아무나 들어와도 된대요. 라고 하지만 왜 일본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루에 관광 비자를 제한을 하고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국 인원도 제한을 하느냐? 예, 여기에 기인을 하는 겁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우짜든동 이 선거를 버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높은 확률로 7월 달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의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